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세계적인 허브 공항을 지향하는데요. 이 출입국 지연 문제 정말 오래된 문제죠.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2조 4천억 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공항에서의 기다림은 점점 길어지는 걸까요? 네, 그 이유와 해법을 오늘 KBR 시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요, 해외여행 한번 가려면 공항에 4시간 심지어 6시간 전에 가야 한다. 이게 거의 정설처럼 됐어요. 그런데 인천공항 측에서 발표하는 공식 소요 시간 있잖아요. 이건 또 30분대로 아주 빠르다고 나오거든요. 이 엄청난 차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통계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죠. 공식 발표 시간은 정말 순수하게 심사나 검색, 그 절차 자체에 걸리는 시간만 재거든요. 그러니까 줄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이나 터미널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 같은 건 쏙 빠져 있습니다. 아, 그 시간은 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객들이 느끼는 불편함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이 출국자가 확 몰리는 피크 타임에는요. 보안 검색 때 통과에만 1시간, 2시간 걸리는 경우도 흔하고요. 심지어 전체 과정이 4시간을 훌쩍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4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통계인 셈이죠. 그렇군요. 가장 큰 병목 현상은 역시 그 보안 검색대에서 생기는 것 같네요. 근본 원인으로는 뭐니 해도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안 검색 요원 정원이 1924명인데 실제로는 124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어렵게 뽑아도 60% 넘게 그만둔다고 하니 이거 심각한데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 높은 이직률 뒤에는요. 약 200시간에 달하는 그 무급교육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아, 무급교육이요? 네. 채용이 되고도 2-3달 동안 급여 없이 교육만 받아야 한다니 사실 누가 버티기 쉽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서요. 공항 운영의 효율성 자체를 갉아먹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오전 피크 시간에 항공편이 막 시간당 60편, 70편씩 집중되는 이 운항 패턴도 상황을 악화시키죠. 전체 인력의 거의 절반을 투입해도요. 검색대 6개 중에 절반도 제대로 못 돌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와, 2조 4천억 원이나 투입했는데 말이죠. 수백억 원을 들여 도입한 CT 엑스레이나 스마트 패스 같은 최첨단 시설들도 기대만큼 효과를 못 낸다는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그 CT 엑스레이는 액체류나 노트북 같은 거 가방에서 안 꺼내고 검색해서 속도를 높일 걸로 기대했던 기술인데 말이죠. 네, 바로 그게 이제 첨단 시설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형 CT 엑스레이는 오히려 오작동 때문에 검색 시간이 더 늘어났다 이런 현장의 불만도 있고요. 아, 오히려요? 네. 그리고 얼굴 인식만으로 출국장을 통과하는 스마트 패스. 이것도 편리하긴 하죠. 하지만 이용객이 몰리면 전용 라인도 길어지고요. 또 아직 참여한 공사가 제한적이라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게 막대한 하드웨어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엔트리처럼 사전에 등록한 승객은 빨리 통과시켜주는 제도가 있고 싱가포르 창해공항이나 일본 나리타 공항은 자동화, 디지털 전환으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하던데요. 미국 주요 공항 평균 입국 시간은 한 18분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JFK 공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엔트리 이용자가 일반 승객보다 89%, 거의 90% 가까이 빠르게 통과한다고 하고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단순히 기기만 늘린 게 아니고요. 승객 동선 전체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인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내 처리를 목표로 관리하고 있고요. 나리타 공항도 한 20분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빠르네요. 네, 이런 상황은 사실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국가 이미지나 경쟁력 하락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공항 이용 편의성 점수가 낮아지고 있고요. 이러다 아시아 허브 공항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면 인천공항공사도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110명을 새로 투입하고 또 추가 채용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무급 교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사 협의에도 나서고 항공사와 협력해서 피크타임 운항을 좀 분산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 지적처럼 무조건 사람만 늘릴 게 아니라 피크타임과 비수기 수요에 맞춰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이게 핵심입니다. 탄력적인 운영이요? 네. 그리고 스마트 패스 참여 항공사를 더 늘리고 AI를 활용한 대기시간 예측이라든지 실시간 혼잡도 안내 같은 이런 디지털 기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시스템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그 높은 이직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요. 결국 2조 4천억 원이라는 그 막대한 하드웨어 투자에 걸맞은 운영 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공항이라는 그 본연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인 첨단 기술이 오히려 현장의 비효율을 낳는 이 역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용객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인천공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의 본질을 탐구하는 고품격 지식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클릭으로 KBR과 함께 더 멀리 더 깊이 가보시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